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이 두꺼운 방호벽 속 완벽히 자폐되어야 할 원자로인데 벽은 깨졌고 원자로 속 연료봉은 녹아내렸습니다. 건물과 원자로 연료봉은 아직 엄두도 못 내겠고 이 당장의 처리 대상이 된 것은 바로 물입니다. 원자로의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해 뿌려댔던 물, 12년간 후쿠시마에 내린 비, 원래 이곳에 흐르던 지하수 모두 오염수가 됐고 이 오염수를 담던 탱크도 가득 차자 일본은 결국 방출을 택했습니다. 이때 도시바가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만들었고 2013년에 설비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세계 최초로 다핵종 제거 설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오염수가 누출되기도, 펌프가 고장나기도, 작업자의 오작동으로 설비가 갑자기 멈추기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죠. 또 분명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알프스를 거친 물을 확인해보니 스트론튬 90이나 요오드 129와 같은 물질이 완벽히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용된 장비인 만큼 대체할 다른 장비도 없고 결국 일본의 선택은 알프스를 여러 번 거치면 된다 였었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돌려야 방출 기준에 적합해지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처리해야 할 오염수가 80만 톤을 넘습니다. 알프스를 최소 13에서 14년 동안 쉬지 않고 가동해야 처리 가능한 양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난 원전 부지는 그대로인데 빗물과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지금도 매일 100톤가량의 오염수가 더해지고 또 오염수 탱크에선 점점 슬러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액체에 최적화된 알프스인데 진흙 같은 슬러지가 들어가면 고장 가능성도 높아지죠. 때문에 오염수 방출에 당초 일본이 계획한 30년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류가 과연 맞는 해법이냐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전문가들은 일본에 다른 대안도 봐달라며 직접 제안도 했습니다. 알프스도 그대로 쓰고 그 오염수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원전 부지를 차폐하자는 건데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분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결정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느냐?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하는데 30년 전으로 시간을 잠시 거슬러 가볼까요? 1993년 10월 동해 인근 바다에 러시아가 배를 타고서 몰래 고준위 핵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몰랐던 일이었는데 그린피스의 조사 선박이 현장을 딱 적발했습니다. 당시 시점이 옐친 대통령의 방일 직후였는데 일본을 찾아왔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에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폐기물과 관련한 국제협약인 런던 협약까지 개정해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시켰습니다. They paid money to Russia to build a facility to process that contaminated water so they wouldn't have to discharge it. So there's hypocrisy and double standards. 전문가들은 일본이 UN 해양법 협약을 비롯해 ICRP와 IAEA의 각종 기준을 어겼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의 문서들을 뜯어봤습니다. ICRP는 해당 활동을 하거나 지속함으로써 생기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해당 활동으로 비롯된 방사선 피해 등 각종 위해보다 큰지 따져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AEA는 정당화의 과정을 강조했는데요. 방사선 피폭 외에도 사회적, 윤리적 측면과 폐기물 관리의 문제, 형평성 문제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미래의 농업, 임업, 어업, 관광업, 그리고 천연자원 사용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IAEA 안전표준의 내용이었습니다. UN 해양법 협약에선 해양 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 측정, 평가,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의 결과를 담아 보고서를 발간해 모든 나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원전 사고로 인한 전례 없는 양의 오염 물질을 전례 없는 장기간에 걸쳐 바다에 방출하기에 앞서 일본이 해야 할 의무들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계획은 세웠는데 그 오염수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정작 일본은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조차 안 했습니다.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방출할 오염수의 농도가 아니라 그 오염수가 퍼져 해양 생태계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들고서 이야기해야겠죠.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일본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무조건적인 방출은 멈춰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